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증평 김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주 업무인 노동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의 어떤 노동 업무는 이제 노동 업무 하면 노무사님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 업무는 이제 노무사보다도 행정사들이 오래 전부터 행정사 자격증이 이제 196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로부터 노동행정을 계속해서 이제 행정사들 주 업무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무사님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들도 노무 업무를 이제 많이 하고 주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행정사들한테 노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못 받은 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이죠. 임금 체불, 임금, 퇴직금이나 월급여 이런 부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는 부분인데,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다가 먼저 진정을 내셔야 됩니다. 진정을 내셔서 진정서를 쓸 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 임금 채권이 얼마다 하는 관련된 증거라든가 각종 내용들을 쓰시고 관련된 어떤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쓰셔서 관할 노동청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다 조사하시고 진정하신 분하고 이제 사용자하고 대질 조사도 해서 그 채권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조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게 되면 체불 임금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거를 받고도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근로감독관님이 이제 형사적인 절차로 검찰에다 이제 사건을 넘겨서 형사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는데 이거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가셔서 지급 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확정 판결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 판결문 받아서 이번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하셔야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권을 갖고 압류를 해서, 압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은행 채권 같은 걸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압류하는 절차를 들어가서 이제 돈을 환가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가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진정도 하고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휴직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라에다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거를 채당금 절차라고 하는데요. 채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소액 채당금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 채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채당금이나 소액 채당금은 공통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든가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채당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세요. 방법은 이제 법원에다가 개인 회상을, 법인 회생을 넣든가 법인 파산을 넣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 업무부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법인 파산이나 회생 업무를 많이 해봤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법인 파산이나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각 그 회사 채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채권 신고를 다 받아야 되고요. 받은 채권에 대해서 그게 진정한 채권인지 아닌지, 시인인가, 시인채권, 부인채권, 인정할 수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자산이 있으면 다 매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파산 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채권자들한테 배당 절차를 다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손쉬운 방법이 노동청에다가 사실상 도선 인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방법을 좀 거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액차단금인데, 소액차단금은 지금 현재는 좀 법이 좀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절차를 할 때는 또 이제 불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짜여져 있는데 불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잘 이제 제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액차단금과 일반 차단금을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이제 절차를 같이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불변기한 도과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차단금 절차나 소액차단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일반 차단금하고 이제 소액차단금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차단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1,8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소액차단금은 이제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이에 따라 좀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뭐 임금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뭐 퇴직금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그 나이 때 지급되는 어떤 금액이 좀 달라요. 연령 이제 근로자의 어떤 개인별 조금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좀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금을 이제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법에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설명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번 제공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